안녕하세요. 한무장TV 한무장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이고요.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아이들과 놀아주느라 힘드셨나요? 1년에 한 번 있는 날이니까 너그럽게 이해하시고 피곤한 몸 아직 남은 시간 동안 잘 추스리셔서 내일 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무장TV에서 준비한 간편 안주는 찐만두 하고요. 그 다음에 삶은 두부입니다. 삶은 두부는 제가 평소에 자주 먹는 안주고요. 조리 과정이 간단하기 때문에 따로 조리 과정은 놓지 않았습니다. 술은 오랜만에 알밤 막걸리 준비했고요. 알밤 막걸리는 밤이 0.01% 들어가 있는, 그래서 알밤 막걸리입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잔 하실 분들은 함께 하시죠. 자, 오늘 첫 잔이고요. 여러분은 직장을 선택할 때 어떤 부분을 가장 먼저 보십니까? 비전입니까? 아니면 급여, 복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한잔 하시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소통해 볼 내용은 직장 선택에 관한 것입니다. 사회 초년생이나 또는 이직을 준비하는 직장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고요. 우선 제가 그동안 신입사원 면접을 본 결과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보통 사회 초년생들에게 첫 질문으로 왜 이 회사를 지원하게 됐냐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대다수의 면접자들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동종업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매년마다 성장하고 있어서 안정적이고 비전이 있어 보였다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요. 아주 옛날하고는 틀려서 요즘엔 이미 인터넷을 통해서 면접을 볼 회사의 정보들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구절절 회사 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좀 있더라고요. 어쨌든 요즘 친구들 참 똑똑해요. 왜냐하면 저 또한 이 친구들의 생각에 동의하니까요. 초년생들, 사회 초년생들 경우에는 급여나 연봉은 기본적으로 보되 회사가 자기가 원하는 직종의 그 직종에서 동종업계와 비교해서 어떤지, 성장세는 꾸준한지, 자본력은 탄탄한지, 그런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중소기업이든 아니면 작은 기업이든 같은 업종에서 앞서 나간다는 것은 그만큼 자본력이든 기술력이든 인지도 등에서 다른 회사들보다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이 되고, 그것은 그것 회사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만큼 비전도 있게 되겠죠. 자, 한 잔 더 하겠습니다. 선택은 항상 중요하죠. 그래서 뭐든지 급해서 좋을 건 없습니다. 신중하게
아주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잔 하시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팁을 좀 덧붙이자면요. 어떤 회사를 선택하셨을 때 이거는 꼭 한번 알아보시도록 하십시오. 그 해당 회사의 이직률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회사에 가서 물어보기는 힘든 건데요. 요즘엔 대부분 구인구직 사이트를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그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아주 짧은 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같은 채용 정보가 올라오는 회사는 아무래도 이직률이 높을 확률이 많고요. 또 그게 틀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면접을 직접 보러 가셔서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면접관에게 회사의 이직률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면접을 자주 보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직률을 물어보는 그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대답을 해줍니다. 어차피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니까요. 근데 대답을 안 해주고 면접관이 뭔가 넓어물이거나 제대로 대답을 해주지 않고 피한대거나 그러면 그거는 거의 90% 이상은 이직률이 굉장히 빈번한 회사라고 볼 수 있어요. 높은 거죠, 이직률이. 그래도 이직률을 물어보기가 좀 뭐하면 반대로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이 회사의 직원들의 평균 근속 연수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근속 연수가 길수록 그 회사의 이직률은 낮을 테니까요. 이직률이 왜 중요하냐면 아무래도 이직률이 높은 회사는 업무 강도나 아니면 근무 조건, 환경 이런 부분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더하면 회사마다 기준이 틀리긴 한데 규정이나 그런 것들이 틀리긴 한데요. 웬만하면 수습기간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회사를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수습기간 동안 회사의 정확한 분위기 또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실무도 본인한테 맞는지 차근차근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요. 이거는 인턴이나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정규직 채용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물론 단점도 있어요. 단점이라고 보면은 여러분이 회사를 평가하거나 하는 만큼 회사에서도 그 기간 동안 여러분을 평가를 한다는 것이죠. 자, 한 잔 더 하겠습니다. 사회 초년생들에게 첫 직장의 선택은 자신의 인생을 결정지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 옛말에 배운 게 도둑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처음의 경험과 배움이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자, 한잔 하시죠. 다음으로는 직장을 다니시다가 이직을 선택하는 경우인데요. 역시 이 경우에도 제가 면접을 봤던 그 내용을 알려드리면 첫 질문으로 보통 왜 이직을 결정하게 됐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직을 결정한
그 면접자들의 많은 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조금 더 발전하고 싶어서, 또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싶어서입니다. 여기서 발전적이고 싶다는 것은 풀어보면 본인의 어떤 직업적인 스킬을 높이고 다양한 경험을 갖고 싶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안정적인 생활이라는 것은 당연히 금전적으로 뭔가 불안한 부분이 없는 것을 뜻하는 거죠. 저희 회사의 경우로 말씀을 드리면 전장직이나 기술직의 경우에는 설비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설비가 작은 설비부터 아주 큰 대형 장비까지 고루 있어서 다양한 설비를 다룰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느 특정한 한 장비에만 배치를 해서 그 설비만 다루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설비를 운영하고 다뤄보도록 그렇게 업무적인 배정을 좀 합니다. 다양한 설비를 다룰 수 있다는 것이 기술직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만큼 설비 운영 경력과 그 다음에 다양성, 그리고 거기에 따른 노하우, 이런 것들은 안정적인 근무 보장, 그 다음에 연봉으로 직결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관리직이나 사무직의 경우에도 본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적성에 맞지 않을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타 부서로, 그러니까 본인에 맞는, 적성에 맞는 부서로 보직을 변경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 회사에 관련된 국한된 건데요. 시스템이라기보다는 그 친구가 다른 데 가서 좀 더 그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찾아주는 거죠. 이렇게 이직의 경우에는 이직하고자 하는 회사의 근무 시스템과 그 다음에 전황 파악을 먼저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한 항목이고요. 이직을 결심한 분들이 계시다면 그 회사의 그 간헐적인 평판이나 브랜드만 보고 가지 마시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는 회사인지 아닌지 나름 분석도 해보시고, 그리고 자료도 좀 열심히 찾아보셔서 면접 보실 때 활용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 잔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실 어떤 직장이든 자기하기 나름이라는 일반어를 붙여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요즘에는 나름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직장 선택도 중요하죠. 나만 잘해서 되는 세상은 원래 없었으니까요. 자, 한잔 하시죠. 끝으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사회 초년생이든 아니면 이직이든 최상위 선택 기준은 금전적인 안정감입니다. 제가 면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면접자 중에 정말 적지 않은 수가 기존 직장에서 제대로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밀려서 이직을 결심한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공무원들은 걱정할 게 없겠죠. 하지만 대다수의 직장인들이 근무하는 곳은 그 외에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금전적인 상황이 불안정해지면 가정 전체가 흔들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직장 선택 시에는
해당 회사의 평판도 좀 알아보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요. 그리고 뭐 절대적으로 자본력이 탄탄한지를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우선은 뭐 이렇게 저렇게 뭐 말씀은 많이 드렸는데, 최우선은 금전적인 안정감, 그거를 가장 본인이 구직하고자 하는 이유에 가장 최상위에 올려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직장인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제 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